여러분, 트럼프는 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영입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안했을까요? 이것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이 트럼프를 보고 웃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알버타주죠. 이제 미국하고 바로 붙었죠. 엄청난 산업 도시인 것입니다. 거기에 데니얼 스미스라는 총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미국하고 내고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그 뭡니까? 51번째 주로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이 여자 총리가 이제는 밝혔습니다. 이거는 뭐 7월 6일 날 일어난 사건인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캐나다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영토가 굉장히 큽니다. 태평양 대서양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극쪽으로 가깝고 또 섬도 굉장히 많아요. 관리가 사실 불편한 나라입니다. 국경 관리는 전혀 안 돼요. 국경이라야 뭡니까? 이제 미국과의 국경인데 여기는 어디죠? 영연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영연방이 굉장히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하이 클래스 소셜리즘이에요. 세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웰페어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 뭐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알버타주에 있는 여자 총리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미국과 지금 트럼프와 내고하는 것을 고려하겠다. 이거는요, 또 역사상에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캐나다는 뭐라고? 영연방입니다. 영연방은 이제 대영 제국의 영토죠. 대영 제국이 나라라고 인정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요, 영연방의 그 일부로서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항상 동의해요.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다른 영연방에 속하지 않은 나라들도 사실은 대부분 EU나 그다음에 뭡니까? 나토에 있는 나라들은 영국의 그 리더십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국이 마지막 서구 유럽의 뭐예요? 대영 제국으로 마지막 제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대영 제국의 영화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무엇에 의해서? 은행에 의해서. 뱅크 오브 런던이 세계를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그들의 헤드쿼터가 어떻게 해요? 뱅크 오브 런던, 영국에서 런던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월스트리트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FRB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 영국의 부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잉글랜드, 뉴저지, 뉴욕 전부 다 이제는 영국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영국 사람들은요, 다시 미국을 리클레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뭡니까? 딥스테이트라고 트럼프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우리 그 방송의 주제는 아니지만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 가입된 나라가 중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 다음에 대영제국, Are you kidding me?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디어를 누가 갖고 있어요? CNN, ABC, CNBC. 그들이 하는 걸 그대로 나레이션을 통역해서 보내고 있는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선거 문제로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너무 아이러닉하지만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미디어가 컨트롤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요, 미국에 들어온 딥스는요, 이미 미국을 점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근데 대한민국과 중국은 굉장히 각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캐나다마저도 no way 들고 나섰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 들고 나섰습니까? EU에서 들고 나셨어요. EU에서 이제는요, 지금 멜라니아, 지금 현재 이태리 수상이 이거 뭐야? 나는 지금 현재 더 이상 EU의 팔리시에 동의할 수가 없어. 지금 뭡니까? 뱅크 오브 런던의 팔리시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U의 지금 지금 얼슬라가 오랫동안 대통령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에 걸렸어요? 파이자 사건에 걸렸습니다. 파이자 백신이 들어오는데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개인이 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누구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스타머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타머는 영국 수상이죠. 그는 이미 레퍼런덤 보궐선거에서 영국이 우리는 더 이상 EU에 관여하지 않겠다. EU에서 독립을 원한다는 브릭스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머가 EU랑
내통이란 말은 너무 좀 뉘앙스가 안 좋은데 이게 통해서 이제는 모든 영국의 팔레스를 이유랑 합치겠다 하는 것을 뒤에서 했다. 그럼 이걸 아무로 몰랐을까요? No way.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엔 무엇입니까? 이율에 엄청난 분열이 왔다. 대영 제국이 엄청난 분열이 왔다. 대영 제국의 금융 시스템에 분열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더욱더 이제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데 빅터 오르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더 이상 우리 슬로바키아와 함께 EU의 정책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근데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또 누굽니까? 또 하나의 동조자가 나섰어요. 그게 누굽니까? 폴란드예요. 폴란드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서면서 누구랑 동의했습니까? 오르반하고 슬로바키아하고 동의했습니다. 이것은요, 로지스컬리 지축이 흔들리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모든 군인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폴란드에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군대는 폴란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쟁을 종결하겠다. 우리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기 싫다는 것을 이제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굉장히 복잡하게 됐죠. 이제 트럼프가 무기를 안 보내면서 이제는 푸틴이 이때다 싶어서 그냥 맹폭격을 키예프에서부터 전부 다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많이 죽었다. 트럼프가 열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열받은 거에 비해서 반응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무기를 다시 보낼 수도 있다 하는 게 됐죠.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는 지금 현재 자기의 얼라이언스, 지금 뭡니까? 브릭스, 글로벌 사우스 얼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강화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누구죠? 바로 월남인 것입니다. 월남은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나라죠. 월남 전쟁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나라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월남은 공산국가예요. 근데요,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어떻게 해요? 생산국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전쟁이 이데올로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오산인 것입니다. 미국은 1971년 이후로 모든 생산을 어디서 했어요? 중국에서 했습니다. 공산당. 그래갖고요, 저임금의 효과를 아주 톡톡히 받습니다. 특히 이후에 보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을 지난 100년 동안 뭐를 이루어냈냐? 에덴 동산을 만들어냈다. 누구 때문에? 러시아의 자원과 중국의 노동력과.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유럽인 서구인들은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남의 자원과 남의 노동력과 남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그 명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누구 거예요? 매니팩처는 똑같아요. 구찌나 버사지나 그 모든 대부분은요, 매니팩처가 이름만 달라요. 그들이 뭐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명품 마켓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단가가 높습니다. 그것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일본, 중국이죠. 유럽 사람은 안 해요. 미국 사람은 벌사지를 거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명품백 10만 불짜리, 그 다음에 5만 불짜리. 제가 지금 최근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10만 불짜리 백을 갖고 있는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거 누가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마케팅의 우수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서구 문화가 지금 현재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타격을 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빅 뷰티풀 빌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모든 생산이 미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민법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난 1945년 이후의 누굽니까? 미국이 이제는요, 철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즉, 유럽에 몰락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유럽은 이제 마지막 갖고 있는 파워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경제권이에요. 경제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서도 분열이 이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브릭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젠 브릭스 안에서 스스로의 바터, 수입과 수출을 통해서 누구를 배제합니까? 영국과 불란서와 독일, 더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가장 많은 식민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은 나라를 글로벌 사우스가 이제는 거기에 반대하고 일어섰습니다. 물론 저는 글로벌 사우스가 커런시가 없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 발을 한 발 담그고 러시아에 한 발 담근 특히 월남에게는 굉장한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남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이건 돈의 게임이야. 이건 경제전쟁이야. 그래서 그들은
외국 군사 기지가 없어요. 러시아 것도 없고 중국 것도 없고 미국 것도 없습니다. 자주 독립 체제를 유지하면서 엄청난 프로스퍼리티를 누리고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가 바로 월남인 것입니다. 월남을 미국은 쳤어요. 월남전에서. 누구한테 졌어요? 베트콩한테 졌습니다. 근데 가장 친한 매니팩처러가 됐어요. 중국 다음으로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생산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월남인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게 빅 뷰티풀 빌로 성공을 해서 이제 알버타까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돼? 유통의 동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알버타를 통해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뭡니까? 유럽으로 가기가 굉장히 빨라지죠. 이제 지구의 배꼽을 따라서 도는 한 달 동안 걸리는 시대는 이미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린란드를 놓고 전쟁을 벌이고 우선은 이제는 알버타를 중심으로 한 캐나다의 접수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연방을 중심으로 한 대영 제국을 중심으로 한 뱅크 오브 런던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계의 균열해 가고 결국에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강해드린 대로 서구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